안녕하십니까. 2021 대입 정시 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 의학 계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창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작한 진학지도 길잡이 책자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의학계열, 치의학계열, 한의학계열, 수의학계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계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의학계열은 전체 모집 인원이 4,828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시 전형에는 의대가 1,128명, 치의대가 242명, 한의대가 289명, 수의대가 182명, 합계 1,842명으로 전체 수학가형 응시자의 약 한 3.3%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또 정시의학계열 응시자만 해도 1.29% 정도 되는 많은 수를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은 대략 한 38% 정도 되는데 다른 계열보다는 정시 모집 비율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022학년도에는 약학대학이 학부로 전환하면서 1,473명이 또 모집하게 되고 또 2023년도에는 또 추가로 280명이 학부 전환을 하게 돼서 약학대학이 내년에 1,753명이 들어오게 되어서 아마 올해 의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년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정시 모집 인원이 34% 정도 되면 됩니다. 학교별로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종합전형이 많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한양대가 56.3%, 유화여대는 무려 80% 정도를 정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도 정시에 한 46%, 그래서 정시에 모집하는 의대의 모집 규모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의과대학은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치의학 계열은 33%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또 수의대도 건국대 수의대는 약 58% 정도의 학생을 정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모집하는 비율이 다른 계열보다는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계열은 먼저 38개 대학에서 모집하는데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에 38개 대학을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의 지방의대를 지원하기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 성적이 지방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앞서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 지방의대를 지원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지방의과대학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8개 대학을 큰 카테고리로 상위 5개 대학, 또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5개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를 포함하면 13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또 병원이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한림대, 순천향대, 동국대 경주,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 이런 대학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또 지방 국립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별 지원 전략과 지역별로 내 지역 연고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역의과대학에 지원할지 여부도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카테고리로 38개 의과대학을 좀 분류를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의학계열 전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수능 성적에서는 크게 반영 지표와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능 성적 반영 지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과학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38개 의과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에서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또는 국립대학 이런 데서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주류를 이루는 반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또 대학에서 발표가 되고, 자신의 성적을 어느 반영 지표에 맞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를 비롯하여 10개 대학에서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의과대학입니다.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특징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 점수가, 나의 수능 성적이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백분위로 반영하는 게 더 나은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신대, 동국대, 경주, 동아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6개 대학인데, 이 대학은 과목별 난이도 편차나 백분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4개 영역에 표준점수를 단순 합산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 편차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학 결과를 활용하기도 좀 어렵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적을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단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상대와 충북대 의과대학인데, 이런 경우는 전국 최고 득점 표준 점수로 내 표준 점수를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과목별 난이도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2개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또 특별히 단국대, 천안과 아주대는 과탐을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여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지 않고 백분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8개 대학의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반영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20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성적을 가지고 참고해서 보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 영역의 경우 140점이 표준 점수지만, 백분위는 100에서부터 출발해서 표준 점수가 138이 되더라도 백분위는 100입니다. 표준 점수가 137이면 백분위가 99, 그래서 135점까지가 백분위가 99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간에 미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 점수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의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간의 편차의 차이가 2020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성적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대학별 한산 점수를 계산하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38개 의과대학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비슷한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마다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바뀌면서 의학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어와 수학, 과탐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비중이 낮으면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낮아지면 국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 국어, 수학, 과탐의 비율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성적을 계산했으니까 자기 성적이 군별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형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가탐2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5%,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5%, 동아대학은 화학2와 생명과학2에 각각 3점씩을 부여해 줍니다. 한양대도 가탐2에 3%의 가산점을 주는데 이들 4개 대학은 합격성 근처에서 가산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을 때 합격성 근처에 있으면 내가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탐2를 필수로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전체적으로 가탐2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쟁률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가탐2를 선택했는지 여부와 가산점 여부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사정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탐을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잘 본 학생에 대한 도수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가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잘 못 봐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합불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올해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인문계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에서 3명을 모집하고 이화여대에서 6명을 모집하여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가톨릭 관동대와 이화여대가 2개 대학 9명입니다. 원광대 치의학과도 2명, 한의대는 6개 대학에서 44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도 의대, 치의대, 한의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순천향대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학가형과 가탐에 각각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가 유일하며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양대에 맞추어서 자신의 학생부 성적의 감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은데 그것을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점수화하지 않는데 아주대학은 5% 범위에서 면접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대의 경우에는 영어 1등급이 최장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이 아닌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이사항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지원 여부에 충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학계열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적격성 여부만 판단하지만 아주대는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보고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중민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또 전년도 입학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월 인원과 경쟁률, 그 다음에 추가 합격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월 인원은 대학마다 발생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가 끝날 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 충원 기간이 짧고 국어 영역이 좀 어려웠고 또 수학도 좀 어렵고 영어도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시에
수학 능력 시험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입시가 끝날 때까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성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인원은 가군과 나군이 대략 좀 비슷합니다. 가군은 대학 수는 많지만 55명, 나군은 52명 정도가 2월 되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2월 인원이 많은 대학도 있고 또 전년도에는 많이 발생했다가도 그 다음 연도는 좀 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대학과의 관계 때문에 매년 2월 인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모집 인원은 20명이지만 2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대학은 매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구는 2월 인원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추가 합격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예측 가능한 지원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군과 나군에서 충분히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의 조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인원을 보면 2020학년도에 162명, 2019학년도에 211명, 2018학년도에 110명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020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2019년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시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년도 입학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충원 합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충원 합격은 가군 경희대와 나군 연세대 가톨릭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군 경희대는 81명으로 모집 인원 33명에 한 270% 정도 됩니다. 이거는 가군과 나군의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한 25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나군의 연세대와 가톨릭대는 서울대와의 중복 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원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학교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별 지원 전략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군 충원 합격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충원 합격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군별 지원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은 대학 수도 많고 모집 인원도 많습니다. 나군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나군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또 상위권, 그 다음에 중위권과 좀 구분하여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30명은 나군에서 연세대학교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지원자 중에서 가탐2 선택자는 서울대학교를 지원했을 것이고 가탐2를 선택하지 않은 원원 고득점자는 대부분 경희대학교를 지원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지원자까지가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충원 합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자 30명은 대부분 연세대학교와 가톨릭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13명에서 15명, 가톨릭대가 12명에서 13명 정도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중복 합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학교 추가 합격자 80명은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합격자까지 더하면 경희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추가 합격자들은 나군에서 서울의 주요 사립대 합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학관계를 잘 고려하여 가군과 나군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군은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군에서만 합격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군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인하대학교와 순천향대학인데 이 두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 지원이나 안전 지원의 조합을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군에서 안정 지원을 할지 나군에서 안정 지원을 할지 또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서울의 사립대학 간의 가나군 지원 조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군에서 경북대학교를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학생이면 서울에서 가천대, 한림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 연고에 따라서는 대구 경북 쪽이 아닌 부산 경남 쪽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군에서 조금 높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나군에서 을지대라든가 원광대 같은 조금 낮춰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또는 중위권에 따라서 가나군 지원 조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나의 수능 성적 석차입니다. 점수와 환산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석차가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에는 수학가형 응시자 15만 명 정도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 내에서 석차 변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면 그 환산 점수에 따른 표본 집단 내에서 내 석차를 알 수 있고 그 석차를 가지고 내가 합격 여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영 비율이나 반영 지표에 따라서 성적이 석차가 많이 올라가는 대학이 내가 선택했을 때 유리한 대학, 또 석차가 많이 떨어지는 대학은 선택했을 때 좀 불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석차까지 내가 지원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시에 수능 고득점자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내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별로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표본 집단 내에 석차 계산이 모두 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성적을 잘 분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과대학 지원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치의학 계열 전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의학 계열은 먼저 진로에 대한 탐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의 탐색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된 학생들이지만 정시에는 수능 성적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대는 일반 의학과 다른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내 적성이나 진로가 치대에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로에 대한 탐색하는 방법은 대한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치의학은 다른 신체기관과 달리 재생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하거나 대체하는 공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나의 적성에 공학적인 재능이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고 굉장히 섬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적성이 맞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치대는 전국에서 11개 대학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서울대, 치전원, 연세대, 경희대 3개 대학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고려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의과대학하고 동시에 지원 여부를 생각하면 더 다양한 지원 조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학 계열에 대한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의학 계열, 치의학 계열, 군별 지원 전략, 또 지역별 지원 전략 등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의대 전형은 대부분 의대 전형과 비슷하지만 조선대학교가 100분위를 반영하고 강릉 원주대학교가 100분위 반영하는 좀 특징이 있고, 조선대는 의과대학과 같이 과탐이 한 과목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 의과대학에 준해서 자신의 수능 성적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별로는 가군, 나군에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군은 강릉 원주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군은 대학 수가 많고 나군은 모집 단위가 큽니다. 나군은 연세대와 단국대와 원광대 3개밖에 없지만 연세대학교가 정시에 20명, 단국대가 50명, 원광대가 자연계 34명을 모집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수시열 인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군보다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의학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반드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의학 계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계열도 치의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탐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대의학과 다른 한의학만의 다른 영역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또 한의대는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 또 향후 학습 계획 등을 잘 분석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의대는 전국에서 12개 대학에서 모집하며 경희대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대는 교육 여건, 위치, 향후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10명, 대구한의대 10명, 대전대 9명, 동국대 경주 5명, 동의대 5명입니다. 인문자연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나 과탐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과 반영 지표를 보면 반영 지표는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내 점수가 100분위를 반영하기 유리한 대학인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또 반영 비율이 적절한지, 가산점이 적절한지도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의대만 가지고 있는 정시 전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탐구 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3개 대학이 있고, 부산대 한의대는 자연계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문자연 구분하여 모집하는 대학이 5개 대학, 인문자연 구분 없이 모집하는 대학이 5개 대학, 또 반영 지표도 100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단순 표준점수 3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등급 간 점수차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군별 지원 전략은 한의대의 경우에는 나군에서 모집하는 대학도 많고 모집 인원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나군에서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학 계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학 계열도 충분히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의학은 세분화된 영역이 아니고 학습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며 또 학습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진로 탐색을 하셔야 되고, 진로 탐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진로 학습 교육 과정 등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수의사회라는 단체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꼭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의대는 건국대 수의대와 서울대 수의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 국립대학입니다. 건국대와 서울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여건, 향후 학습 계획 등을 분석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건국대학교만 사립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이 모두 국립대학입니다. 수의대는 향후 진로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진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대체 복무도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를 충분히 탐색한 후에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182명으로
모집 비율은 한 36%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의과대학과 비슷하며 전원 자연계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강원대와 제주대가 있는데 제주대는 다군에서만 모집하기 때문에 강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00분이 성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충분히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군별 지원 계획은 수의대 정시 전형은 대부분 7개 대학이 가군에서만 모집합니다. 따라서 수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군에서 확실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다군은 제주대인데 제주대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가군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학계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학계열을 지원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학계열은 의대나 또는 의학계열 대학이 지원해서 합격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수련 기간이 있고 그 수련 기간 동안 진로를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하고 또 향후 학습 계획, 그 다음에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협력병원, 수련병원 등의 교육 환경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지원하시기를 바라고, 또 의학계열, 치의학계열, 한의학계열, 수의학계열 모두 가군과 나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군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추가 합격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자신의 성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학계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